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통신 쪽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비전공자하고 그다음에 전공자 중에서도 통신이 약하신 분들 꼭 이 기초 강의를 들으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통신의 어찌 보면 이제 큰 흐름, 그다음에 어떤 기초적 내용,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알아야만이 뒤에 이제 각종 공격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암기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자주 보셔갖고 좀 암기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단순 무식하게 외울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계속 이제 좀 이해하면서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 계속 리마인드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한번 먼저 판서를 통해서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재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앨리스하고 밤 얘기를 계속 하는데 통신도 동일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지금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앨리스가 밥에게 이제 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앨리스가 밥에게 메일 보내기. 자, 여기서는 TCP/IP. 자, TCP/IP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통신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정보의 목표에서도 말을 이용해서 이제 파발이나 그다음에 봉수 같은 걸 통해서 통신했어요. 똑같이 이제 그것이 발전하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있는 거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자, 앨리스가 이제 밥에게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우편, 편지 같은 것도 보낼 수 있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편지 같은 것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자, 지금 먼저 앨리스가 밥에게 이제 메일을 보낼 때는, 둘이 이제 낮에 데이트를 했어요.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헤어진 다음에 또 보고 싶죠. 보고 싶으니까 이제 메일을 보내요. 뭐, I love you라든지 뭐 이런 간단한 메시지를 일단 보내는데, 먼저 앨리스가 본인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갖다가 가정해 봐요. 이것이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즉 이제 PC를 켜서 이제 메일을 작성해서 일단 보내겠죠. 그러면 이 앨리스의 모니터에는 요즘 이제 멀티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것을 조금 실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메일과 관련된 것을 일단 또 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래프터 같은 것도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MS 워드 같은 거, 워드 같은 걸 또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기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노래 들으면서 또 일하는 게 좀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멜론 같은 거 띄워서 이제 일을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많은 그것을 일단 띄운 다음에 일단 작업을 하는데, 이 중에 워드라든지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거 등등 같은 경우는 작성을 해서 본인 PC에 보통 저장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래프터 같은 거 작성해서 이제 교수님의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메일을 보낸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앨리스의 컴퓨터, 이 모니터에는 여러 가지가 조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프로그램 또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실제 앨리스도 있지만 밥도 비슷한 것을 또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밥도 이쪽은 이제 밥에 모니터를 딱 가정했을 때, 이제 앨리스가 이제 본인이 메일 보내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밥, 내가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을 보냈다든지 이런 게 등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똑같이 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뭐가 있겠죠? 기타, 이 밥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의
이쪽에서 작성한 이메일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메일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같은 과면은 같이 조금 작업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해서 어떤 걸 작성한 다음에 밥 쪽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밥이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러이러한 하나하나의 프로세스 이런 거 등등이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통신에서는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 그래서 이 포트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HTTP 이런 것은 80번이에요.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80번이라고 이렇게 번호가 할당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메일을 보내는 SMTP라는 것은 SMTP는 25번 이렇게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할당돼서 이렇게 각각의 이 포트를 통해서 이거는 이 포트가 어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거예요. 식별해서 나중에 이걸 보낼 때 똑같이 이쪽 밥도 메일을 열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얘가 앨리스가 이메일 프로그램인데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보냈습니다. 프로그램에 송부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밥이 FTP로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만약에 FTP는 파일 트랜스퍼, 즉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이 밥이 FTP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뭐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야 된다는 거. 똑같이 이쪽에도 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열어봐야 돼요. 서로 포트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포트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 FTP 같은 경우는 20번, 21번 이런 포트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번호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웰노운 포트라고 해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포트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딱딱 니네는 FTP를 20, 21번 써. 그 다음에 HTTP 너는 80번 써.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제 25번 이런 걸 일단 통해서 보냈는데 이쪽에서 25번을 보냈는데 이쪽에서 20, 21번으로 이걸 열어볼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죠. 사전 뭔가 약속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지금 컴퓨터에 띄어 있는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는 안전하게 이쪽으로 일단 메일을 송신을 하면 이쪽에서 수신자가 정확히 그걸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UI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이것을 UI라고 해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우리는 이 UI만 일단 보고서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알아서 막 움직이는 거죠. 알아서 움직여갖고 이제 메일이 일단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단부에 있는 것은 지금 이 UI라는 건 어찌 보면 응용 쪽이에요. 응용 쪽. 응용이라는 것은 이 사용자는 응용 쪽에 이제 UI 쪽에서 일단 봐요. 근데 밑에서는 어딘다? 통신이 일단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TCP/IP를 타고 내려가서 단계 내려가서 밑에 이제 전송 매체를 통해 가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신 선로가 있을 거예요. 통신 선로가 이제 회로선을 여기는 0101 하기서 기호를 타고 해서 이쪽 수신자 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신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얘가 또 우편 배달 체계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지 보내는 거예요. 편지. 그러니까 이제 우편 시스템이 납니다. 우편 배달 체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앨리스가 이제 어떤 편지를 하나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우편물이 편지예요. 편지. 자, 여기서 이제 앨리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편
집중국이라고 하죠. 보통 이것은 뭐 기차역 근처라든지, 왜냐면 이것은 원거리로 이제 또 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일단 다 모아요. 모아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일단 모아서 뭐 지방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편 집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 체계가 있어요. 배달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배달 체계가 그다음에 있습니다. 배달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쪽으로 가도 똑같이 수신자 쪽도 우편 집중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밥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편지를 작성해갖고 이렇게 일단 보내는 그런 과정을 일단 거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앨리스의 앨리스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오빠나 동생이 이것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다? 기밀성이 침해된 거예요. 기밀성이 침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부분, 즉 본인만 봐야죠. 본인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해는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달 체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통신에서는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라우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재료가 통신에서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즉, 앨리스와 밥이 통신할 때는 수많은 라우터 이런 것을 거쳐서 반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거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여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것이 이제 넘어가면,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실생활, 지금 제가 계속 실생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앨리스와 밥의 모니터, 컴퓨터, 화면 일단 봐보고,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거. 근데 이제 통신은 이 하단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앨리스의 주소란 뭐죠? 이 친구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뭐 공공아파트, 몇 호 이렇게 산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대분리에서 소분리로 가죠.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서울시, 뭐 경기도도 있지만 서울시, 뭐 대전시 이런 거에 큰 분류. 그 다음에 강남구, 대치동 이런 식으로 가죠. 크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큰 덩어리가 자꾸 뭔가 나눠지는 겁니다. 주소 체계가 이 부분은 대분류, 이쪽은 소분류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분리에서 소분류,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눈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통신에서는요,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서브넷.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서브로 계속 나눈다는 거.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 피자가 한 판 있습니다. 이건 피자예요. 피자가 한 판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공익요원이 엄청 피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두 쪽 먹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막 먹고 그러합니다. 본인이 집에서 한 판을 일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 지금 공익요원이니까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집에 가서 한 판 먹는데, 여기서는 한 절반도 안 주죠.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4등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나눠요. 8등분을. 그러면 이 중에 이제 8등분해서 8명이 먹을 수 있는데, 한 3, 4명 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은 조금 먹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누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하나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서브네트가 되는 거예요. 서브네트가 되는데, 이 서브넷이 왜 중요하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는, 공공아파트의 몇 동에는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살고 있다. 5명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 3명이 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5명이 살고 있는데, 이 5명이 한 동네가 자기끼리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소위 뭐라고 하죠? 기밀성이라고 하죠. 기밀성이 뭔가 침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5명만 해당 내용을 일단은 이 부분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 기밀성이 침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하면 네트워크를 서브넷으로 나눠서 통신을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방송을 하면 나머지 4명만 들어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일단 들어가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이 나중에 뭐냐? 통신 방식 중에 하나가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얘기를 하면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분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타 강의실에 있는 분이 이 내용을 들으면 도광이죠. 그렇죠. 기밀성이 침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듣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영역을 이런 식으로 8개를 8명 있는 걸 절반씩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꼭 들어야 될 사람만, 들어야 될 그 사람만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밀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즉, 브로드캐스트의 그 범위를 어떤 들어야 될 그 사람만 조각조각 나눠서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만 듣게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설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이 논리적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것을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것이 서브넷 개념이다. 이것은 뒤에 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실생활에서 이제 그 어떤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에 우편 배달 체계.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통신에서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계층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고요. 계층. 그러니까 이 TCP/IP, 그 다음에 OSI 7계층에서 이 계층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통신을 그 학습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OSI 7계층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우고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계층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모듈화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듈화. 즉, 어찌 보면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일단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이것이 덩치가 이제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에러가 있다 가정해 보죠. 에러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전체를 다시 재컴파일 해야 돼요. 상당히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거는 약간은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듈화라는 것은 조각조각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면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굳이 재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즉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만 뭐다?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컴파일하면 돼요. 이 부분만. 그래서 어찌 보면 계층을 나눠서 역할을 따로 주는 거야. 계층을 나눠서 일단 역할을 딱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돌린 다음에 부품식으로, 이거는 어찌 보면 부품식으로 딱딱 끼워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효율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이거를 하나로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품식으로 모듈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계층으로 나눈다. 그래서 자, 이 7계층, OSI 7계층인데 TCP/IP는 보통 4계층으로 이것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4계층 통신하는 걸 일단 한번 보죠. 앨리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이에요. 트랜스포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자, 뭐 이런 그 계층, 이제 OS 7계층도 조금 좀 안개가 안 됐다. 뭐 친숙하지 않다. 그래도 그냥 자주 반복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앞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하셨는 뭐 이런 분들도 다양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 여러 번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좀 들어보고, 물론 이게 이제 뭐, 계층상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냐, 뭐 트랜스포트 계층이냐, 네트워크 계층이냐, 뭐 데이터 링크 계층이냐. 차례대로 이런 시험은 없어요. 정보 보안 쪽에서는 그런 시험은 안 나오니까요. 그냥, 이런 게 계층이 있다. 그런 부분, 다른 어떤, 그런 시험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 정보 보안 쪽에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무튼, 지금 이제 그 계층상, 이제 그 LS가 지금 UI가 있다고 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LS가 이제 그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비유를 하면, 우리가 아파트 집이 7층 아파트가 있어요. OS 7계층이니까 7층이야. 7층. 그러니까 7층에 이렇게 딱 있는데, 7층에 있어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7층, 여기서 이메일을 작성해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이쪽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그 계층이 7층인데, 그러면 사람은 7층 이해는 안 보이죠. 7층 이해는 안 보여. 이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냈어요. 근데 밑에 이제 통신이 어떤 선로를 타갖고 어떻게 TCPI요 이렇게 해갖고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우리 전화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몰라요. 즉 6층에서부터 여기 1층까지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이런 걸 통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인과 같이 이거 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투명성이라고. 투명성. 통신에서 이런 용어가 자주 나와요. 투명성이라는 것은 투명인간이야. 아무튼 여기서 이 7층만 보이지 나머지 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서 그거를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이런 단어가 이제 통신에서 투명성이라고 얘기해요. 투명성. 자, 아무튼 이제 이 LS는 일단 이메일 작성은 이쪽에 일단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 있어갖고. 자,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일단 메시지가 딱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I love you라는 그런 메시지가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전송 계층에서는 이 메시지 플러스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포트라는 거. 포트. 이 포트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포트. 여기서 제가 이제 숫자로 4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하나씩 추가하는데 양파 껍질 같이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4, 3, 2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 같이 하나하나 일단 추가를 해요. 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앞에다 하나하나 일단 이렇게 헤더를 추가하는 거야. 헤더를 추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 들어가는 메시지만 일단 여기 있는데, 자, 이때, 자, 여기서 이제 4가 이쪽에 좀 쓸게요. 자, 이쪽에 좀 추가를 써볼게요. 이 4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에 들어가는 게. 자, 이 중에 4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포트라는 게 있어요. 포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을 보내려면 SMTP.
SMTP가 25번인데, 여기 그 반대쪽에서 FTP 21번으로 이걸 열어볼 수 있다, 없다? 못 열어본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 정보, 즉, 이 응용 쪽에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쪽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레 겁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은 보통 약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큰 틀에 이러한데 세부로 들어가면 이것이 계속 가지쳐갖고 개수가 좀 많아요. 즉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 또 여러 가지 나오고 그다음에 기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응용 계층에는 많은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 양에서 압도되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런 거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그런 거 위주만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을 일단 큰 틀에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층의 개념이 확확 서 있으며 퍼즐 맞추듯이 딱딱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쪽에 하단부에 있다. 하단부에 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걸 감을 딱딱 와요. 이게 이제 자꾸 습관이라며. 그래서 계층상 이게 이제 하위 계층이냐 상위 계층이냐 이런 거 등등 이렇게 이제 그것이 어떤 계층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만 알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일단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이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 개념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포트라는 거예요. 포트. 포트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각각 숫자라겠죠. 숫자로 할당되는 이 부분이 네 번째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은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가 있는 것은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IP 버전 4, IP 버전 6 이런 주소예요. 이 주소라는 것은 제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공공 아파트에 있죠. 이런 주소예요. 이런 주소가 어디? 여기에 일단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 자, 여기 그 전송 계층을 통과하면서 어떤 거? 포트. 이메일 작성이 있으니까 25번 같은 거, 뭐 기타 이메일과 관련된 포트 번호가 이거 할당될 거예요. 다음에 내려가면 이게 앨리스 집에 주소가 있어야 이쪽 반대로 또 답장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 없이 이렇게 막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보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는 포트고 이때는 주소를 붙여줘야 편지든 이메일이든 다음에 또 답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보내는지 일단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2번은 우리가 맥 주소라는 게 있어요. 이 맥 주소는 물리 주소입니다. 맥 주소예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에서 이 맥 주소가 48비트에 기기에 할당되는 그런 주소를 여기서 일단 추가로 붙입니다. 이게 48비트 주소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24비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앞에 24비트는 밴드 코드예요. 밴드에서 할당됩니다. 자, 이 밴드에서 할당됐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리얼이야. 자, 시리얼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번호죠. 자, 연속된 번호를 일단 이렇게 할당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랜카드 같은 거요. 랜카드 같은 경우도 각각 이런 이 주소가 할당돼 있어요. 맥 주소가. 이 맥 주소가 할당돼서 기기에 할당되어 있는 그런 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로만 일단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이거를 뭐 내가 암기해야겠다. 그런 거보다는 자꾸 여러 번 듣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통신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 듣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수업할 때 또 듣고 그다음에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번 복습하면 자연스럽게 일단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든 걸 다 심적으로 막 압박해서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공부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통신은. 그러니까 큰 틀의 어떤
골격, 틀 이런 것만 딱 잡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꾸 살 붙이는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추가 얘 물리주수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밑에는 각종 전송 배치를 통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계층 이제 그 밑으로 가면 이런 어떤 전송 배치 이제 그 실제로 이 전송 배치라는 건 이제 그 피지컬 레이어 밑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까지 밑에 있는 그런 실제 매체를 통해 일단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자, 양파 껍질에 하나하나 추가로 들어갔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 그러니까 껍질을 하나하나 일단 추가를 하는 거. 자, 그럼 반대편에 이쪽으로 딱 왔을 때는 자, 이 중간에 이제 아까 배송 그 체계는 각종 이제 우리가 우편 보낼 때는 이제 배달 체계가 있었죠. 우편 배달 체계가 있어요. 그거와 똑같이 통신에서 뭐가 있다? 라우터라는 게 있었어요. 라우터가 있었는데 라우터는 보통 상계층 장비에서요. 여기 때 여기서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이것이 네트워크 계층. 자, 요 계층을 딱 높이를 맞추는 게 좋겠네요.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자, 이렇게 통해서 반대편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갑니다. 똑같이 가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계층. 그 다음에 밥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캡슐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지금 보면, 저 형태대로 그대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가 있고, 4, 3, 2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메시지 그 다음에 4, 3. 자, 여기서 지금 잘 봐보면요. 자, 여기서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이 맥 주소를 일단 본다는 거. 기기 주소, 물리 주소를 일단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참조되는 게 이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뭐였었어요? 세 번째가 지금 주소예요. 주소. 이 주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편 보내고 그 다음에 편지 보낼 때 주소가 없는 우편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우터는 보통 3계층 장비라고 그래요. 계층상. 자, 우리가 이제 장비도요, 나중에 우리가 장비도 계층별로 역할을 나누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즉, 물리 계층에서는 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층에는 뭐 스위치, 3계층에는 라우터라는 게 있어요. 이 라우터는 주로 뭘 참조한다? 이걸 참조한다. IP 주소. 즉, 여기서 IP 주소를 참조해서 라우터가 어디게 다음으로 이렇게 보낼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일단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링크 쪽에서는 지금 2, 3, 요 부분만 일단 보고서 이쪽도 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개 라우터를 거쳐서 갔겠죠. 거쳐서 갔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자, 여기서는 뭐?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4, 3, 2. 그 다음에 이쪽도, 자, 메시지.
줄여서 43 메시지 4 일단 여기는 원래 메시지죠. 메시지만 일단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 봐보면 자 하나씩 양파 껍질이 어떻게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2가 떨어져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3이 떨어져서 그 다음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그 보내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했나? 밥이 이것을 읽어보는 거죠. 중간에 뭐예요? 이런 걸 자꾸 추가한다는 거야. 추가하는 거야. 추가해서 이렇게 그 보내고 받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역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대로 하는 걸. 역캡슐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에서는 중요한 것은 통신의 흐름이 이렇게 계층상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그 계층에서 중요한 이런 헤더 부분에 지금 제가 포트 이런 부분만 일단 설명드렸는데 그 4계층에서 중요한 이 포트가 들어가 있는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뭐 TCP나 UDP 그런 거 등등을 일단 학습을 하는 거야. 포트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런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맥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일단 학습을 하는 게 통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이 위에만 보이는 거고, 밑에는 어떻게 된다? 그냥 알아서 가는 거죠. 알아서 가고, 이제 보안에서는요, 크게, 보통 이 밑에 단, 데이터 링크 계층 쪽은 무시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제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리 계층에서 뭐 신호가 어떻게 가고 이런 것까지는 조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위쪽, 네트워크 계층이나 이제 전송 계층, 그다음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쪽까지는 좀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보안과 많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 쪽에서는 이 학습하기가 통신 학습하기가 상당히 조금 쉬운 부분은 없잖아요. 큰 틀에 일단 이해하기 좀 쉽다. 자, 아무튼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린 거 통해서 한번 여기 지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너무 그 압박감 한 번에 모든 걸 다 그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 큰 틀에 이제 그 계층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디와 관련돼 있고 이런 정도만 일단 그 하시고 그다음에 자꾸 살 붙이는 식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봐보시면 OSI 7계층이에요. 7계층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TCP/IP의 그 4계층으로 4계층을 일단 설명드렸고 실제 4계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7계층은 응용계층, 그다음에 표현계층, 그다음에 세션계층 이 세 가지가 합쳐갖고 TCP/IP에서는 뭐가 됐다? 응용계층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전송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가 있죠.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이제 물리계층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이 TCP/IP에서는 응용계층, 그 다음에 전송 네트워크계층, 데이터 링크계층, 그 다음에 물리계층은 여기 그 데이터 링크계층에 뭐 어떤 책은 이제 5계층으로 나누기도 하고 일부 이제 그런 그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4계층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응용계층은 각종 응용 서비스. 각종이요. 각종.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쪽에 보면 예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응용가 나는 이메일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전송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관리하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FTP, TFTP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파일 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파일을 보낼 때.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 다음에 트리비얼 FTP 해서 FTP, TFTP. 그냥 제목 정도만 일단, 이런 게 있다. 파일 전송의 목적이 있다. 할 때 이런 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SNMP는 네트워크 관리할 때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관리. 그 다음에 SMTP는요, 자, 이거는 이메일 관련돼 있어요. 이메일.
자, 그 다음에 그 텔넷은 원격 제어입니다. 원격 제어. 그 다음에 HTTP는 웹과 관련돼 있어요. DNS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거죠. 뭐, 저는 이제 그 가끔 뭐, 비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비유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주소가 www 네이버.com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네이버의 IP 주소 알고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10.10이다. 물론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 컴퓨터는 자, 이 네이버.com이라는 것을 이런 숫자를 일단 바꿔줘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DNS예요. DNS. 자, 요즘은 이제 그 휴대폰을 들고 다니시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자꾸 이제 멍청해지죠. 자기 핸드폰 번호도 까먹을 정도예요. 친구나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전화번호 외에는 암기가 된다 안 된다? 암기가 안 되죠. 옛날은 이제 그런 걸 저장 안 하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 이었는데 자꾸 머리를 안 쓰니까 이제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 비서가 있으니까 뭐요? 그냥 사장님 비서가 왔다 갔다 하라는 대로만 일단 뭐 따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DNS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공격의 많은 부분이 이 비서를 매수해 갖고 이것저것 막 다른 데로 뭐 데려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시도해요. 그래서 DNS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DHCP는 자동 주소 할당하는데 사용돼요. 주소 할당. 그러니까 임대한다고 그래요. 임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통신할 때 이제 주소를 일정 기간 쓰고서 반납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거기에 뭐 네트워크 관리는 지금 여기서 본 것은 뭐예요? SNMP. 하나 얘가.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표현 계층에는 네트워크의 보안에 관련된 거. 보안, 그래서 암복과, 그다음에 압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맷, 변환수예요. 어떤 표현, 그러니까 암호에서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압축한다든지, 그 다음에 포맷을 일단 변환하는 이런 것이 여기서 사용됩니다. 보시면 아스키 같은 게 있는데, 아스키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스키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에서 MIM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통 아스키는요, 숫자라든지 A, B, C, D 이런 식으로 알파벳 이런 걸 보통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마임은요, 이미지라든지 영상 이런 것을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임이에요. 마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뭐 나중에 뭐 시큐어 마임 이런 게 등등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이미지를 뭐 숫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변환 과정 이런 것 등등도 있는데, 이건 표현 계층에서 한다. MPEG, JPG 이거는 뭐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세션 계층이 있는데요. 세션 계층은 이제 소켓 이런 뭐 통신할 때 관련돼 있는 세션을 연결하는 소켓. 그다음에 동기화. 자, 여기서 이제 동기화라는 것은요, 간단히 이제 눈 맞추는 거예요. 눈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신할 때 동기화, 그다음에 비동기화 이런 말은 많이 들을 거예요. 동기화, 비동기화. 동기화, 비동기화. 동기화하고 비동기화. 동기화. 비동기화. 자, 둘의 차이점은, 자, 이거는 이제 뭐 연인 사이를 딱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주 매우 친한 사이예요. 그 다음에 비동기화는 뭐 예를 들면 친하기 전이에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러면 상대가 이걸 마음에 들어 하는지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자꾸 물어봐. 물어봐갖고 이제 이거를 뭔가 자꾸 물어봅니다. 확인하는 거야. 뭔가 요청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비동기가 그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매우 친한 사이. 어쩌면 이제 그 부부가 한 20, 30년 같이 살았어요. 아주 친한 친구야. 오래 사귀었어요. 그러면 선물을 딱 주고서 눈빛만 봐도 딱 알죠. 대충 이게 그 매우 친한 사이 같은 경우는 눈빛만 봐도 이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어왔는지 오래 살다 보면 다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동기라는 것은 매우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싱크가 맞아 있다는 거예요. 맞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동기화는요, 계속 뭔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통신이 이루어지는 게 비동기화고, 그 다음에 동기화는 매우 친한 사이로, 그래서 자, 눈빛만 봐도 안다.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동기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통신에서도 동기화라는 것은 둘 사이가 뭔가 딱 싱크가 맞춰져 있는 거. 자동으로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비동기화라. 이것은 뭔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비동기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션이 동기화, 그래서 눈이 딱 맞춰져 갖고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이 나옵니다. 세션의 연결 관리 종료, 이런 거와 관련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송 모드 결정, 반이중, 전이중인데, 반이중이라는 것은 이 송신자가 수신자가 있다가 해볼게요. 한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에 관해서 전이중은 송수신자가 양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방향, 전화 같은데 이런 것을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전이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 표의 나머지 전송하고 뒷부분은 추가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통신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